이번 권용찬 총위치 전 제작 과정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총위치를 필요로 하는 무취학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의 구강을 기능적 그리고 심미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 총위치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총위치의 제작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납의치 제작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수지위치 제작 단계입니다. 총위치 제작 과정에서 치료실에서 하는 과정과 기공실에서 하는 과정들입니다. 총위치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5회에 걸쳐 병원을 내원을 하게 되는데 치료실이나 기공실이나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내원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환자의 불편함이 증가하게 되므로 총위치 제작 과정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총위치를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위치 제작 과정을 좀 더 상세히 표시해 놓은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납의치 제작 단계이고 두 번째는 수지위치 제작 단계입니다. 먼저 납의치를 제작한 후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을 해보고 이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수지위치 제작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강 내 검사 단계입니다. 환자가 총위치 제작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의사가 환자의 구강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각종 검사 등을 하고 치료 계획 등을 세우고 총위치 제작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없는지 의사가 환자의 구강 내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비인상 단계인데 이제 기성 트레이를 이용하여 환자의 구강 내에서 예비인상을 체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체득된 인상체는 바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트레이 제작을 위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개인 트레이를 이용하여 총위치를 제작을 해야만 이제 보더 부분까지 정확하게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성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트레이를 따로 제작을 하여 총위치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개인 트레이에 이제 변형을 형성해 줍니다. 변형을 형성하는 이유는 이제 보더 부분까지 정확하게 재현을 해내기 위함입니다. 트레이에 변형을 형성해주고 이제 무취학 기능 인상을 체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된 상악 무취학 기능 인상체입니다. 보더 부분까지 정확하게 인상 체득이 된 장면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제작된 인상체의 박싱 단계를 거쳐서 보더 부분까지 정확하게 재현이 된 작업 모형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후연 폐쇄 단계입니다. 후연 폐쇄를 하는 이유는 이제 총위치가 완성이 되고 환자의 구강 내에서 사용이 될 때 좀 더 유지력을 얻고 사용을 하기 위해 이제 후연 폐쇄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작업 모형 위에 기초상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기초상 위에 이제 교합제가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교합제 위에 이제 인공치가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교합제가 올라간 모양을 다시 치과로 보내 환자 구강 내에서 이제 교합 체득을 하게 됩니다. 정중선 및 교합선 등을 잘 고려하여서 환자의 구강 내에서 교합을 체득합니다. 이렇게 교합이 체득된 모형을 다시 교합기에 부착을 합니다. 다음은 인공치 배열입니다. 인공치는 크기도 여러 종류이고 색깔도 여러 종류이고 수지일치, 도제일치 등이 환자의 구강 상태에 맞게
종류를 잘 선택하여 인공칠을 배열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공치 배열 단계입니다. 인공치 배열은 정중선에 맞게, 교합선에 맞게 중절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치부부터 인공치 배열을 하게 되는데,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으로 중요하고 또 발음 부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또 구치부 단계는 이제 저작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역시 고려하여서 배열을 합니다. 전치부터 구치부까지 깔끔하게 배열이 잘 된 인공치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공치 배열이 완료되면은 치은 형성을 해줍니다. 실제 사람의 구강과 비슷하게 치은을 형성해주고 위치상 조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부치가 완성이 되면은 다시 병원으로 보내서 환자가 내원을 하여 환자의 구강 내에서 시적을 해보게 됩니다.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을 해보고 이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 기공소로 와서 수지위치 제작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수지위치 제작 과정을 위해서 교합기에서 이제 나부치 모형을 분리를 합니다. 교합기에서 모형을 분리하고 이제 모형 밑에 붙어있던 마운팅 플레이트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수지위치 제작을 위해 매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매몰재는 이제 함에 들어가서 이제 제작이 되므로 상함과 하함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함별로 이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 번호에 맞게 짝을 잘 맞춰서 해서 이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섞이지 않게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메모를 하기 전에 이제 모형을 이제 물에 이제 잠깐 5분 정도 담가두는 소킹 작업을 거칩니다. 모형이 건조할 경우에 1차 매몰제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형이 건조하지 않도록 5분 정도 물에 담가둡니다. 그러나 또 너무 많이 담가두면은 모형이 약해져서 레진 시합 과정을 거치면서 압력이 가해질 때 모형이 파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물에 오래 담가두진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을 물에 담가두면서 함 내에 바셀린을 발라줍니다. 나중에 석고와 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바셀린 역시 과잉 도포할 경우 함과 석고가 이제 제작 과정 중에 의도치 않게 분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잉으로 하진 않고 이제 적당량을 발라주게 됩니다. 함 이제 석고와 닿는 부위에 이제 바셀린을 얇게 도포를 해줍니다. 다음은 1차 매몰입니다. 1차 매몰 할 때 주의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함 끝부분과의 거리가 한 6mm 정도가 될 수 있게 1차 매몰제의 높이를 설정해 줍니다.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6mm 정도가 될 수 있게 높이를 설정해 줍니다. 또 하나의 주의점은 이제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겁니다. 언더컷이 생기지 않게 이제 손으로 이용하여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레진 왁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녹아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석고 부분 위주로 발라주게 됩니다. 다음은 2차 매몰을 하는 과정입니다.
2차 매물을 할 때 주의사항은 치아 엠브레저 사이사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손을 이용하여서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매물재를 채우고 인공치의 절단연과 교환면 부분이 노출될 수 있도록 손으로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매물재와 이제 결합이 잘 되도록 2차 매물재 그 윗부분에 이제 언더컷을 형성해 줍니다. 다음은 이제 3차 매물 단계입니다. 석고 분리제를 잘 발라줍니다. 그리고 경석고를 채워주고 경석고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양을 넣어 클램프로 조여 함 내부에 빈 공간이 없도록 해줍니다. 왁스 제거를 위해 스팀으로 5분 정도 열을 가하여 왁스를 녹여줍니다. 그러나 왁스를 완전히 육육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연화될 때까지만 열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화된 왁스를 제거하고 치아 엠브레드 사이사이에 잔여 왁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꼼꼼히 제거를 하게 됩니다. 보일러 왁스 후 이제 모형을 냉각시키는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은 레진 분리제 도포입니다.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때는 모형이 너무 뜨겁거나 또는 너무 냉각이 되지 않도록 약간 미지근하고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온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그리고 석고 위에도 꼼꼼히 발라주고 치아 엠브레저 사이사이 역시 꼼꼼하게 잘 발라줍니다. 다음은 이제 위치상 레진으로 혼합하는 단계입니다. 레진과 이제 전용 리퀴드 액을 사용하여서 떡상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레진이 이제 떡상이 되면은 이제 상암과 하암에 이제 골고루 레진을 전입해 줍니다. 다음은 레진 전입 시압 단계입니다. 시압은 이제 3단계에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암과 하암 사이에 이제 얇은 비닐 한 장을 깔고 처음에는 50파운드의 힘을 가하여 레진을 시압합니다. 그리고 함을 분리 후 이제 과잉 레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닐을 깔고 다음은 이제 80파운드의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역시 과잉된 레진이 함 밖으로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함 분리 후 이제 과잉된 레진을 제거합니다. 이때 이제 함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레진의 리퀴드가 증발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리퀴드를 이제 소량으로 이제 발라주는 작업을 거칩니다. 100파운드 압력을 가한 후 과잉된 레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함을 분리하고 비닐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100파운드의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의 이제 과잉 레진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더 이상의 과잉된 레진이 없을 경우에는 비닐을 제거하고 다시 완전하게 상암과 하암의 레진들을 시합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함을 다시 클램프에 장착하여서 다시 조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레진을 중합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온성이 끝나면 디플래스킹을 해줍니다. 하암에 이제 디스크 부분을 충격을 가하여 제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메모를 할 때 함에다 이제 바셀린을 발라줬기 때문에 너무 강한 충격을 주지 않아도 함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디플래스킹을 할 때 너무 큰 힘을 가하여 내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디플래스킹을 끝난 후에 이제 매물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물재 제거 단계에서 너무 큰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안에 의치가 파손이 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매물재를 제거합니다. 종이치 제작 과정에서 아무리 과잉된 레진을 다 제거했다 하더라도 높아지는 교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합기에 재부착하여 높아진 교합을 체크하게 됩니다. 높아진 교합을 하고 선택 삭제를 하기 위해 높아진 교합을 체크합니다. 교합 체득을 하면 높아진 부분만큼 치아에 이제 이렇게 묻어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제거하여 교합을 맞춰줍니다. 다음은 의치상에서 모형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모형이 의치상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언더컷에 잘 유의하면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충격을 너무 과하게 줘 위치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위치는 다듬질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이치는 이제 환자의 구강 내에 들어가게 되므로 과잉된 부분이나 거친 부분을 다듬질 및 연마 작업을 통하여 환자의 구강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다듬어 줍니다. 연마가 끝난 의치입니다. 정말 헐택하게 그리고 또 잘 만들어진 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수지 위치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치은의 색깔별로 나눠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의치는 변형이 없도록 물에 담가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과로 옮겨져 이제 환자가 마지막으로 내원을 하여 구강 내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구강 내에서 기능이나 심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의치를 환자는 구강 내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학년 비반 권용찬의 총의치 전 과정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